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머릿속에 파르테논 신전을 딱 떠올릴 때 아마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 아래 막 완벽한 비례를 자랑하면서 서 있는 그 하얀 대리석 건축물 말이죠. 네, 맞아요. 그 인류의 논리나 이성, 그리고 미학이 도달한 최고의 정점 같은 그런 우아한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우아하고 고결한 환상을 아주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늘 새로운 지식에 목마른 당신을 오늘 그 낭만적인 그리스 신화의 세계가 아니라 차갑고 거대한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1687년 9월 26일의 밤으로 곧바로 안내할 거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자료가 바로 건축 아카이브 소설 파르테논 신전 중 제5장 불타는 아크로폴리스 편이죠. 맞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보는 그 완성된 찬가 같은 신전이 도대체 어떻게 부서진 비명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단순히 고대 유적이 언제 무너졌다 이런 연표를 읊는 게 아니고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한 박사와 그레이스 김, 이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건축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문명을 추적해보는 겁니다. 그 참혹한 파괴의 밤과 이후 벌어진 인간의 탐욕까지 깊숙하게요. 좋아요. 그럼 1687년의 그 끔찍한 밤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아니, 파르테논 신전은 당시에도 이미 지어진 지 2000년이나 된 엄청난 보물이잖아요. 누가 봐도 귀중한 인류의 유산인데 왜 하필 그 신전 한가운데 그것도 산더미 같은 화약을 쌓아둔 건가요? 도대체 누가 이런 미친 결정을 내린 거죠? 이게 현대의 관점에서는 진짜 완전 미친 짓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그들 나름의 아주 철저한 군사적 논리가 있었습니다. 군사적 논리요? 네, 17세기 후반에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 군대가 그 프란치스코 모로시니가 지휘하는 베네치아 함대의 엄청난 포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 공격을 받고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오스만 군대가 아테네에서 가장 방어하기 좋은 고지대, 즉 아크로폴리스로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인 화약을 어디에 숨길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아테네에서 제일 튼튼한 건물에 넣자 이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신전을 파괴하려고 화약을 넣은 게 아니라 오히려 건물이 워낙 튼튼하니까 화약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무려 2000년 동안 지진이나 비바람을 다 견뎌낸 압도적인 내구성을 증명한 건물이잖아요. 두께가 1m가 넘는 거대한 대리석 벽체라면 베네치아군이 어떤 포격을 해도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아, 스스로의 그 견고함과 완벽함이 오히려 자신을 화약고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러니가 되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죠. 비극의 시작이죠. 그런데 베네치아군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소설 속에서 그 베네치아군 포병장교인 안토니오가 대포를 조준하는 장면이 막 생생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저기가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전쟁이라는 그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는 예술의 보존이나 인류의 유산 같은 고상한 가치들이 승리라는 당면한 목표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해진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맞아요. 눈이 뒤집히는 거죠. 결국 안토니오가 쏜 포탄 한 말이 정확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파르테논 신전의 지붕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부에 쌓여있던 엄청난 화약 더미에 처박히면서 폭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 폭발 묘사를 보면 진짜 너무 참혹한데요. 제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건 폭발의 물리적인 원인입니다. 화약이 엄청 많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 단단하고 거대한 신전이 완전히 반토막이 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었던 건가요? 화약의 양도 엄청났지만 진짜 폭발력을 극대화한 원인은 파르테논 신전이 가진 건축적 완벽함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건축적 완벽함이 폭발력을 키웠다고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설계자인 이크티노스가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파르테논 신전은 돌과 돌 사이에 접착제나 모르타르를 전혀 안 썼습니다. 아, 그냥 돌만 쌓아 올린 거예요? 그냥 쌓은 게 아니라 대리석 표면을 진공 상태에 가깝게 완벽히 평평하게 갈아낸 다음에 청동 꺽쇠로 고정해서 틈새 하나 없이 아주 꽉 물리게 조립한 거죠. 잠깐만요. 틈새가 아예 없었다고요?
그럼 내부에 있던 화약이 빵 터지면서 엄청난 팽창 에너지가 생겼을 텐데 그게 밖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건물이 좀 허술해서 창문이나 벽 틈새가 많았다면 그 폭발 압력이 구멍들을 통해서 사방으로 좀 슉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파르테논의 벽은 공기조차 통하지 않을 만큼 너무 견고했던 거죠. 와, 이거 완전 안전 밸브가 없는 거대한 압력밥솥 같은 상태가 된 거네요. 네네, 아주 훌륭한 유추입니다. 불을 막 떼서 내부 압력은 미친 듯이 팽창하는데 김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솥 자체는 또 너무 튼튼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통째로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게 에너지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측면에 있던 14개의 거대한 기둥들이 성냥개비처럼 꺾여 나갔고요. 맙소사 성냥개비처럼요? 네, 그리고 수백 톤의 지붕과 조각들이 거대한 불꽃과 함께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설계자가 완벽을 기했던 그 수학적 정교함이 건축물을 내부에서부터 찢어발기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진짜 비극적이네요. 너무 완벽해서 스스로를 파괴하다니. 그런데 소설에서 이한 박사가 이 폐허를 보면서 건축물이 지닌 유기적 통합성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폭발로 건물이 부서졌다는 건 당연히 알겠는데 이 유기적 통합성의 상실이라는 게 건축학적으로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단순한 물리적 파괴 이상인 것 같은데요? 건축에서 유기적 통합성이란 건 수천, 수만 개의 부재들이 그냥 툭 얹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뼈와 근육처럼 서로의 힘을 지탱하고 분산시키면서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아, 각각의 돌들이 다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특히 신상을 모셔둔 중심부 성소 지붕은 수천 개의 무거운 대리석 기와들로 덮여 있었는데 설계자가 이 무거운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오직 중력과 정교한 각도 계산만으로 돌들이 서로 밀어내고 버티게 만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기둥부터 지붕 꼭대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사슬로 쫙 연결돼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폭발로 그 중심부 허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서로를 버티게 해주던 힘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공중에 떠있던 돌들은 이제 더 이상 건축이 아니게 된 거죠. 그냥 중력에 끌려 떨어지는 무거운 바위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거군요. 네, 이한 박사는 바로 그 지점을 짚은 겁니다. 돌의 재질은 폭발 전이나 후나 똑같지만 돌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건축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렸다고 본 거죠. 아, 그렇게 들으니까 소설 속에 나오는 오스만 수비병 무스타파의 시선이 왜 그렇게 절망적이었는지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폭발 직후에 튕겨져 나갔던 무스타파가 누워서 하늘을 보는 그 장면 말씀이시죠? 네, 평생을 매일 아침마다 등을 기대면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기둥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천장 대신 차가운 별빛이 막 쏟아지는데 와, 이건 그냥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던 하나의 우주가 통째로 붕괴되는 걸 목격한 거더라고요. 하나의 거대한 질서가 종말을 맞이한 거죠.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보호막이 폭력 앞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무스타파를 통해 너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지금 지붕이 날아가고 유기적 통합성이 끊어져서 건물이 죽었다고 표현하시지만 지금 당장 당신이 파르테논 신전을 검색해보면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으로 보면 여전히 압도적이죠. 네, 양 끝에 기둥들도 엄청 굳건하게 남아있고요. 허리가 좀 잘려나갔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죽어버린 폐허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문 자체가 이 신전의 위대함을 다시 증명하는 거거든요. 폭발로 치명상을 입긴 했지만 양 끝에 남은 기둥들은 여전히 중력과 싸우면서 꼿꼿하게 서서 버티고 있잖아요. 네네, 아주 힘겹게 하지만 단단하게요. 이건 최초의 설계자인 이크티노스가 부여했던 비례와 균형이라는 생명력이 그 엄청난 폭발 속에서도 끝까지 붕괴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은 상처 입은 거인인 셈이죠. 상처 입은 거인. 와,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설계자의 의지가 돌 속에 남아서 버티고 있다니. 하지만 소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거인이 맞이한 비극이 화약 폭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내부가 외부로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또 다른 끔찍한 2차 파괴로 이어지거든요. 자연의 풍화도 있겠지만 더 끔찍한 건 인간의 약탈이었죠. 맞아요. 폭발 직후에 아테네 마을 주민인 니코스가 잔해 속을 서성이는 장면 기억나시죠? 아, 그 장면 진짜 가슴 아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 위에서 위풍당당하던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랑
말의 머리 조각상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져 있는 걸 니코스가 발견하잖아요. 네, 그때 니코스가 이제 아테네는 무엇으로 비바람을 피한단 말이냐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자신들을 덮어주던 안식처 자체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니코스는 그 파편들을 보면서 슬퍼할 줄이라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초가 되니까 이 뼈대만 남은 신전이 제국주의 열강들 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해요.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대한 보물창고로 본 거죠? 맞습니다. 파르테논은 이제 지켜야 할 안식처가 아니라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인 약탈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영국의 엘긴 백작이 등장하고 소설 속에서 현장 감독관 토마스가 벌이는 짓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주 가차없이 파괴를 하죠. 비계 위에 올라가서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들을 톱이랑 정으로 막 미친 듯이 깎아내고 잘라내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직한 짓을 한 거예요? 오직 하나, 이 조각상들을 영국으로 무사히 싣고 가서 화려하게 전시하겠다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배에 실기 편하려면 무조건 무게랑 부피를 줄여야 했으니까요. 아, 그래서 뒷면을 다 잘라본 거예요? 네, 조각상이 원래 벽과 연결되어 있던 건축의 구조적인 부분을 톱으로 그냥 다 썰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영국에 가져가서 보여줄 예쁜 이미지뿐이었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와, 이건 마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훔치는데 액자랑 캔버스가 너무 무겁고 크니까 짐 줄인다고 배경을 가위로 싹 다 오려내고 얼굴만 네모나게 쓱 잘라서 주머니에 챙겨간 거랑 똑같잖아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비유가 정확합니다. 배경과 맥락이 다 잘려나간 얼굴이 과연 원본의 가치를 온전히 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반쪽짜리도 안 되죠.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프리즈나 메투프 같은 조각들은 건물을 다 쥐어놓고 예쁘게 보이려고 본드로 붙인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 돌덩어리 자체가 건물의 하중을 바치는 거대한 뼈대의 일부거든요. 아, 조각 자체가 건물의 뼈대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각을 떼어냈다는 건 사람으로 치면 살아있는 몸에서 척추나 갈비뼈를 그냥 강제로 뽑아낸 거나 다름없는 끔찍한 파괴 행위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장식품을 훔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인의 육체를 또 한 번 실질적으로 박살낸 거네요. 진짜 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그레이스 김이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하잖아요. 화약 폭발이 파르테논의 육체를 끊어 놓았다면 이 약탈자들은 파르테논의 기억을 통째로 도려냈다고요. 아, 기억을 도려냈다. 조각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는 신들의 탄생이나 아테네의 서사를 들려주는 살아있는 책이었지만 이게 뜯겨나가서 영국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안에 갇히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건축이 아닌 거죠. 앞뒤 맥락이 다 잘려나간 채 박제된, 찢겨나간 고문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1687년의 그 물리적인 폭발보다 가치를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인간의 그 미적 소유욕, 탐욕이 훨씬 더 소름 끼치네요. 화약 폭발은 그래도 무지에서 비롯된 사고였잖아요. 네, 전쟁통의 사고였죠. 그런데 톱으로 뒷면을 잘라낸 건 가치를 알아보는 척하면서 그것의 진짜 영혼은 철저하게 짓밟은 거니까요. 인간의 탐욕이 건물의 기억을 통째로 도려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린 조각들과 입을 잃어버린 채 앙상한 뼈대만 남은 신전의 모습이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본 파르테논 신전은 더 이상 교과서에서 보던 평화로운 대리석 유적이 아닙니다. 화약으로 인한 한 번의 거대한 폭발,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인류의 유산을 어떻게 폐허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거대한 흉터인 거죠. 네, 파르테논 신전은 무너진 지붕과 잘려나간 조각상이라는 부재를 통해서 전쟁과 탐욕이라는 인류의 어두운 역사를 증언하는 희망과 경고의 아카이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설에 담긴 이 파괴의 기록을 바탕으로 오늘 당신에게 잔류에 없는 새로운 치원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저 화려한 도시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철골과 유리로 된 마철루들이 만약 2500년 뒤에 파르테논처럼 폐허로 남는다면 미래 인류는 그 뼈대와 잔해 속에서 우리 시대의 어떤 욕망과 가치를 읽어낼까요? 와, 2500년 뒤에 미래 인류가 폐허가 된 우리의 빌딩 숲에서 무엇을 읽어낼 것인가?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제일 훌륭하다고 믿는 우리 사회의 중심부에 스스로를 날려버릴 화약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과거의 폐허가 현재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이 서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남길 흔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작은 통찰의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새로운 탐구에 동참해 주시는 당신, 오늘의 심층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 줄 새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 고대 건축이 낳은 완벽한 경이로움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완벽했던 건축물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상처투성이의 폐허로 변해버렸을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인 진실, 지금 바로 이 해설을 통해 파헤쳐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크로폴리스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안 박사가 남긴 이 말처럼 건물에 뻥 뚫린 거대한 구멍은 건축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운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텅 빈 기단 위에는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흔적뿐만 아니라 무려 17세기의 매캐한 화약 냄새까지 아직 짙게 배어 있는 듯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 화약고가 되어버린 신전입니다. 이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신성한 공간이 그 고결함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결정적인 순간, 바로 16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진짜 역사의 얄궂은 아이러니가 등장하는데요. 1687년에 오스만 군대가 베네치아 함대의 포격을 피하려고 파르테논 신전을 방공호로 써버립니다. 왜냐고요? 대리석 벽이 엄청나게 두꺼웠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건축적 성취가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양의 화약을 품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두 번째, 1687년, 치명적인 포격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동거는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687년 9월 26일의 운명적인 밤, 프란체스코 모로시니가 이끄는 베네치아 함대가 드디어 공격의 포문을 엽니다. 당시 포격을 가했던 베네치아 포병 장교 안토니오의 시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발사! 목표는 정상이다. 예술의 보존보다 승리가 먼저다. 밤하늘을 쫙 가르며 날아가는 구형 포탄의 그 날카로운 마찰음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들에게 파르테논이라는 이 하얀 거인은 그저 명중시켜야 할 표적,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때 발생한 폭발의 끔찍한 물리학을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엄청나게 튼튼한 벽체 안에 화약이 꽉꽉 채워져 있는데 베네치아군의 포탄이 대리석 지붕을 뚫고 쾅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신전의 벽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튼튼하게 지어진 나머지 폭발의 엄청난 압력을 밖으로 빼내지 못하고 내부로 꽉 가두어버린 겁니다. 결국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건물의 척추 역할을 하던 거대한 기둥들이 눈부신 섬광과 함께 말 그대로 성냥개비처럼 바깥으로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폭압에 튕겨나간 오스만 수비병 무스타파가 느꼈을 감각적 충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천장이 천둥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검은 연기 사이로 차가운 별빛만이 남았다.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기대어 쉬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하얀 기둥들이 단 1초 만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을 때의 그 압도적인 충격과 공포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이 비극적인 대비입니다. 1687년 이전의 파르테논은 결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유기적 통합체이자 완벽한 비례를 갖춘 그야말로 완성된 찬가였죠. 하지만 폭발 직후를 보시죠. 고대 건축가들이 세심하게 불어넣었던 그 유기적인 생명력은 순식간에 산산조각난 대리석에 부서진 비명으로 폭력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구조적 상실입니다. 세 번째 섹션, 붕괴된 구조와 파편들입니다. 척추가 부러진 신전, 그리고 아테네 전체에 폭발의 매캐한 먼지가 가라앉힌 후 이 위대한 건축물은 새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연기가 자욱한 폐허 속에 망연자실 서 있는 현지 마을 주민 니코스의 눈을 통해 그 처참한 현장을 들여다봅시다. 이 거대한 돌들이 눈물처럼 쏟아졌구나.
진흙탕 속에 처박혀 산산조각난 위대한 말의 머리 조각, 그리고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봅니다. 아테네 전체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거대한 우산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찢어져 버린 거죠. 사실 지붕이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건물 덮개가 날아갔다는 것 이상의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중을 완벽히 분산시켜주던 지붕이 사라지니까 이 완벽했던 대리석 부재들은 그저 무의미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죽은 무게, 즉 데드웨이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부는 혹독한 비바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요. 바닥에 나뒹구는 그 귀중한 고대의 조각상들은 인간의 탐욕 앞에 너무나도 죽기 쉬운 이른바 기념품 신세가 되어버렸죠. 네 번째 섹션, 약탈당한 고대의 기억입니다. 아까 본 거대한 폭발도 분명 압도적으로 파괴적이긴 했는데요. 19세기는 이보다 더 교활하고 어쩌면 훨씬 더 끔찍한 종류의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19세기 제국주의 현장 감독관이었던 토마스가 윽박 지르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녹슨 톱이 고대의 대리석을 거칠게 파고드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더 깊게 잘라라. 뒤쪽에 불필요한 무게는 천에야 배에 실을 수 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이들은 그저 자기들 눈에 예뻐 보이는 조각의 앞면만 훔쳐가기 위해서 조각상이 원래 건축물과 맺고 있던 그 귀중한 유기적 맥락을 사정없이 썰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적, 즉 ruins의 진정한 의미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적이란 건요, 그저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낡아빠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건물이 자신이 품고 있던 내러티브와 유기적인 맥락을 완전히 그리고 폭력적으로 빼앗긴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고대 필사본의 페이지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사방으로 흩어진 것과 같죠. 톱질로 그 아름다운 조각들이 뜯겨나간 바로 그 순간 파르테논 신전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건축적 서적에서 훼손된 유적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 두 파괴의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687년의 폭격은 전쟁의 혼란이 낳은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건물의 물리적인 허리를 뚝 끊어서 구조적 무결성을 파괴했죠. 쉽게 말해 거인의 뼈를 부러뜨린 겁니다. 반면 19세기 제국주의 약탈은 어땠을까요? 이건 매우 철저하게 계산된 탐욕이었습니다. 건물의 역사적 기억을 체계적으로 도려내고 내러티브의 맥락 자체를 파괴해버렸어요. 즉, 거인의 영혼을 잔인하게 파낸 짓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숭고한 생존자에게 감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갈등이 남긴 그 끔찍한 흉터를 그저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웅장하지만 깊게 상처 입은 하얀 기둥들의 사진을 마주하게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질문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